안녕하세요. 책 숨지기의 이서 노잇입니다. 오늘 저희가 솜담솜담을 위해 가지고 온 책은 요한 하리 작가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작가 요한 하리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유독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도둑맞은 집중력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같이 상담해 보기로 해요. 그럼 언니는 이 책을 읽은 소감 어땠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제목을 딱 보고 뭔가 객관적인 연구 사실로만 이야기를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작가의 경험과 그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여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재밌게 읽었는데요. 사실 도둑맞은 집중력이 요즘 베스트셀러잖아요. 되게 핫한 책인데 사실 저도 뭔가 처음에는 그냥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좀 자기계발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좀 더 그보다 심도 있게 사회적으로 이 집중력 저하 현상을 좀 분석한 그것도 작가의 개인 경험을 좀 전문적으로 풀어낸 책이라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에서 여러 가지 집중력 저하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체감한 게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는 멀티태스킹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막 설거지나 빨래를 갤 때도 막 어떤 영상을 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 막 영어 콘텐츠를 보기도 합니다. 또 막 러닝머신 탈 때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막 강의 들을 때 너무 할 일이 많으면 막 다음날 뭐 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계획을 적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좀 산만하게 부주의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동안 뇌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오히려 산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뭐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고 해서 막 영어 단어가 잘 기억이 난다거나 아니면 일을 막 효율적으로 마쳤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바뀔 때마다 뇌는 좀 집중을 위해서 좀 그 전에 가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멀티태스킹도 현대사회에서 많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시에 저는 딴 생각도 이거 비슷하다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사실 뭐 하고 있을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너 왜 딴 생각해 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평소에 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원래 저는 대중교통을 타거나 뭐 다른 짜투리 시간이 조금 남으면 원래 하면서 좀 멍을 때리고 있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저도 되게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등하교 시간에 전철에서 뉴스레터를 본다던가 아니면 영어 공부 어플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고 딴 생각을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지칠까 힘들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딴 생각은 저희의 집중력을 위해서라도 너무나도 필요한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딴 생각을 할 때 저희 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해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할 때 저희의 생각과 그렇게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지? 혹은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딴 생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딴 생각이 되게 창의성을 높이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이 중간중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좀 휴식을 취하는 게 뇌가 다시 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또 작가가 자신이 디지털로 인해서 막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약간 외딴 지역으로 옮겨서 잠깐 생활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라면
약간 그렇게 인터넷도 안 되고 막 휴대폰, 노트북 없이 그런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와, 저는 사실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너무 유튜브 보면서 쇼츠 보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저는 작가님처럼 3개월은 못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나한테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개월 동안은 못할 것 같고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저희 삶이 너무 밀접하게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포기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노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도 못할 것 같고 사실 하루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이미 인터넷이 가져다 준 그런 삶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좀 재즈바에 온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나 가족과 소소한 일상을 재밌게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런 즐거움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없다면은 내 삶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는 좀 무리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이런 디지털 디톡스가 본질적인 예방법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미디어 세계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거대 테크 기업이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알고리즘을 뒤덮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거대 테크 기업들이 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주의력을 빼앗을 수 있을지 막 생각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서 무한 스크롤 기능을 만든 것도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 늘리게 하려고 의도해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막 페이스북에서 뭐 가까운 지역에서 있는 친구 바로 만나기와 같은 그런 기능 같은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은 안 넣게 되었던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 매체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좀 섬뜩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무서웠던 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이미 알고리즘에 충분히 알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보는 유튜버나 검색하는 걸 통해서 저희한테 그거에 맞는 그냥 광고 정도를 추천해준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오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왜 에스파에 혹시 아이컨스 아시나요? 에스파에서 자신의 분신인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에스파 멤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이라는 캐릭터인데 저는 이 알고리즘이 그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는 단순히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유튜브나 아니면 검색하고 있고 찾거나 이렇게 사는 걸 저를 보고 그거를 보고 그냥 자기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혹은 어떤 거에 요즘 관심을 가질지를 추측해서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이야기를 했던 거를 알고리즘은 알고 그때쯤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하지 않는다고 나를 모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정말 그럼 아주 조그만 그와 같은 생각이 있고 그와 같은 추천으로 인해서 보게 되면 저는 너무 알고리즘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책을 읽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미디어 세계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이거 필요한데 막 이거 추천을 해준다거나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의 책이나 영상 같은 걸 막 바로 추천을 해준다거나 하면 좀 섬뜩하기도 한데요. 뭔가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 막 집중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것 외에도 뭔가 어릴 때부터 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집중력을 저하시켰던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책을 읽고 생각했는데 저희 너무 어릴 때부터 글을 빠르게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속독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속독을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똑같은 글을 읽게 하고 퀴즈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속독을 한 사람들은 많이 못 맞췄다고 해요, 비교적. 이걸 통해서 속독이 오히려 글에 대한 이해력이나 기억력을 방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저는 딱 저희의 국어 시험이 떠올랐어요. 사실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푼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국어 시험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국어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첫 문장이나 끝 문장 정도 빠르게 훑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를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저희의 사고력을 높이려고 하거나 문해력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정도에서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속독을 하는 습관을 계속 어릴 때부터 들이다 보니까 커서도 글을 제대로 읽으려기보다는 빠르게 읽고 핵심 내용이 뭔지 이런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내는 경향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좀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막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문화나 강박이 좀 심하잖아요. 막 언니가 말한 것처럼 막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도 뭔가 재빠르게 막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곤 하는데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든지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우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딴 생각하거나 좀 휴식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뇌가 창의적인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기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뇌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좀 사고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현대사회에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좀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 저하가 인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뭐 경제가 발전하고 뭐 사회가 발전하면서 좀 필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잠을 좀 적게 자고 카페인을 찾게 되고 또 식단도 패스트푸드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인간 태초의 생활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실 카페인을 마시는 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뇌에서 막 자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마비시켜서 그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몸에는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가공식품이 현재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 인간은 좀 자연에서 온 재료들을 먹으면서 살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카페인이나 가공식품 같은 걸 멀리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과연 현대 사회에서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런 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주 4일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회사에서 대표가 주 4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직원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오히려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직원들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럼 에너지를 더 많이 얻어와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 3일이라는 휴식이 또 너무 달콤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하루라는 여유 시간이 더 생기면서 가족들과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잠도 충분하게 자면서
더 이상 그렇게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져서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우리에게 이런 휴식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주 4일제가 모든 회사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누워서 유튜브만 이렇게 계속 보는 것보다는 잠을 충분하게 자고 뭐 음식도 건강하고 맛있는 걸 꼭 먹고 하는 식으로 휴식 자체를 푹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공부도 막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사회인데 뭔가 휴식도 많이 취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집중력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여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피곤하지 않아야 카페인도 안 참고 여유가 있어야 패스트푸드를 안 먹고 괜찮은 한 끼를 먹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무언가를 너무 빠르게 하고 쫓아가기보다는 삶의 여유를 찾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꼭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식단을 건강한 식단으로 잘 챙겨 먹고 잠도 많이 자고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딴 생각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사실 이 책이 뭔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뭐 1차원적인 일괄적인 방법만을 제시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본질에 좀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에 또 좋은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책 도둑맞은 집중력을 통해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소와 이를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같이 상담해 보았는데요. 집중력 저하가 비단 우리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참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나 혹은 집중력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댓글에 같이 달아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손담손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